AM 1230 우리 방송 오늘의 미국 시사 포커스 시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트럼프 대통령 알카트라즈를 되살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가 됩니다. 아주 특별한 장소 하나가 다시 뉴스의 중심에 올라섰습니다. 알카트라즈입니다. 더 락이라고 불리우면서 알 카포네부터 프랭크 모리스까지 미국의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들이 수감되었던 그곳. 그런데 그곳에 다시 감옥의 불이 켜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 5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알카트라즈 교도소의 재가동 가능성을 언급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캐롤라인 레빗의 백악관 브리핑 먼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was an idea of the president. He spoke about it in May, and he directed his administration to review a reopening plan for Alcatraz if it is possible, which is why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Secretary of Interior have traveled there today. They are touring the site, and if the Alcatraz prison is reopened, it would be under the purview of the Bureau of Prisons. 네, 이것은 대통령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는 5월에 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행정부의 알카트라즈 재개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 결과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카트라즈 감옥이 다시 열리게 된다면 이것은 연방교정국 Bureau of Prison의 관할 하에 운영이 될 것입니다. 라는 백악관에서의 발표가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7월 17일 그로 인해서 벤 본디 법무장관 그리고 더그 버검 내무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을 하게 됐었고 또 인터뷰를 위해서 동반한 언론사는 폭스 뉴스 익스클루시브로 같이 함께 동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문이 현장 방문이라는 상징을 넘어서서 트럼프 행정부의 알카트라즈를 다시 고위험 연방 교도소로 활용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5월 5일에 약간의 언급이 있었고 그 언급에 대한 실행 단계로서 도입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내무장관과 법무장관이 함께 그 자리를 하면서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는 점들로 점차 현실화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이슈를 단순한 추억 소환이 아닌 정치적인 메시지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범죄에 단호하게 맞서고 국경을 지키면서 법과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알카트라즈는 그 상징성을 더해서 그 느낌이 섬이죠. 또 철조망 있죠. 탈출 불가의 이미지 그리고 냉혹한 연방의 느낌까지 담게 되는 공간이라는 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단지 교도소 그 이상으로 정권의 가치와 철학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구조적인 이슈 하나를 짚고 가야 되겠는데요. 왜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이 함께 갔을까요? 그 이유는 알카트라즈가 현재 내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국립공원 관리청 즉 NPS가 관리를 하고 있고 관광 명소로 1년에 150만 명이 찾는 곳입니다. 연간 관광 수입이 6천만 달러가 되고 있고 그러니 이 섬의 땅과 건물 그리고 접근권을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교도소를 운영하는 건 법무부입니다. 연방교정국 Bureau of Prison이 법무부 산하에 있고 수감자를 분류하고 운영의 기준 그리고 안전 규정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게 법무부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알카트라즈 지금의 관광 명소로 활용하고 있는 이 내무부 쪽의 모습과 또 그 프리즌으로 활용하겠다는 법무부 쪽의 모습이 함께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현장 방문이 바로 그 두 부처가 된 것이고 정치적인 승인 이전에 행정적인 정렬을 시작한 신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1마일 떨어진 바위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섬의 면적은 약 축구장 12개 크기가 되고 있고요. 그 이름이 펠리컨의 섬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스페인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1930년대에 흉악범을 가두는 연방교도소로 이용이 되다가
1963년에 마지막 수용자가 이감이 되면서 교도소의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약 한 33년 정도의 기간 안에 감옥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알카트라즈는 션 코너리와 니콜러스 케이지 주연의 더 락이라는 영화로도 유명합니다. 영화 제목이 더 락이라고 했던 이유는 이미 알카트라즈를 더 락이라고 했었던 그 별칭을 그대로 영화 제목으로 사용했었던 알카트라즈 섬의 별칭이기도 한 것이죠. 시체가 발견이 되지 않아서 탈옥 성공 여부가 의문으로 남아있는 사례를 영화화한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알카트라즈 탈출 등의 수많은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장소가 바로 알카트라즈가 됩니다. 이미 관광지로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실제 알카트라즈를 그 섬으로서 다녀오신 분들 경우에는 바다 건너서 바로 눈앞에 도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고 가는 모습들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불빛이 반짝이는 샌프란시스코를 지척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마일 떨어진 그곳 더 락이라 불리우는 알카트라즈 감옥은 갇힌 이들에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도심의 스카이라인 조명 그리고 자유에 대한 가장 잔혹한 조롱 내지는 고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창살 너머로서 일상에 살아 숨쉬는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본인은 단단한 바위섬에 갇혀서 바깥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야 된다면 그 고립감과 무력감이 물리적인 감금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고통으로 찾아오겠죠. 실제로 알카트라즈에 수감됐던 많은 이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게 다름 아닌 그 가까움 속의 거리감이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자유가 있는데 닿을 수 없다는 사실. 차라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보다도 더 절망적이었다는 것이죠. 알카트라즈가 바로 그런 곳이 되고 있고 현재 알카트라즈의 상황은 1963년에 교도소로서의 기능을 다한 뒤에 섬의 활용 방안을 두고 인디언 자치구로 활용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의 10여 년간의 논란이 일다가 1972년에 정부가 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50년 넘게 관광지로 활용되고 내무부 소속으로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할도 NPS에서의 관할이 되고 있었고 금문교 등과 함께 대표적인 샌프란시스코의 관광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피어 33 선착장에서 크루즈 타고 15분 만에 섬에 도착하고요. 샌프란시스코 여행하면서 가장 먼저 예약하는 인기 코스 중에 하나가 되고 있죠. 남아있는 연방교도소 건물 그리고 서해안에서 가장 오래된 등대, 교도소로 활용되기 전에 존재했었던 군사기지 등의 역사의 흔적 거기에 바다새 서식지 등의 자연풍광이 어우러지면서 한 해 100만 명가량이 이 섬을 찾고 있는 알카트라즈입니다. 그 설립 배경은 1800년대부터 알카트라즈가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되면서 미국의 역사와도 굉장히 깊은 시간 함께하고 있었던 공간이 되고 있었고 대규모의 서부 이주로 인해서 샌프란시스코의 도시 규모가 계속 커지자 연방정부에서 이 섬에 육군이 주둔할 군사기지를 짓기로 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한눈에 보이는 환경이 되고 있었고 군사기지로도 적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전쟁 때까지는 연방 육군기지 역할을 했던 알카트라즈인데 자연스럽게 군법을 어긴 군인들을 수용하는 군 형무소의 기능이 더해지게 됐었고 점차 교도소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1934년 8월부터 연방교도소로 지정돼서 운영되다가 1963년 3월에 폐쇄가 된 것이었죠. 자, 알카트라즈는 미국의 범죄사에서도 악명을 떨친 죄수들이 수감이 돼서 더 큰 주목을 받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1930년대에는 대공황 시대가 되고 있었고 또 금주법이라는 그 시대 안에서 밀주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시카고 암흑가의 제왕인 알 카포네가 1934년 알카트라즈에 수감이 됩니다. 7년 반 복역 후에 출소했지만 수감 생활 중에 악화된 매독으로 인한 합병증, 뇌출혈로 48세에 사망을 합니다. 알카트라즈 역사상 가장 오래 투옥된 인물은 엘빈 카피스고요. 1936년부터 62년까지 26년간 알카트라즈에 수감이 됐습니다. FBI에서 내건 공공의적 1호 또 조직범죄의 상징적인 존재로 통하는 인물이기도 했었던 바로 엘빈 카피스도 그곳에서 수감이 됐었고 또 톰슨 기관단 총을 휘두르면서 은행을 털었던 조지 켈리 1950년대에 뉴욕의 할렘을 지배한 흑인 마피아의 전설인 엘스워스 존슨도 이곳에 수감이 됐었습니다.
알카트라즈는 지리적, 구조적으로 탈옥 불가능한 교도소로 평가가 되고 있고 사방이 차가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인데다가 둘러싸고 있는 그 바다의 조류가 아주 급하게 흘러가는 곳이고 수온도 낮아서 수영해에서 육지로 도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척을 두고도 수영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바다에는 백상아리를 비롯한 여러 상어들도 우글대는 환경이고 시설의 보안 체계도 남달랐다고 하네요. 360개의 독방, 쇠창살, 수감자 4명당 1명꼴로 배치된 교도관이 24시간 순찰을 돌면서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는 해군 요새로 출발한 이력을 바탕으로서 철문, 방탄철망, 감시탑, 자동 소총이 설치돼 있고 감시망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도 어려웠고 수감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번호식 등록 그리고 일일 검문도 철저하게 이루어진 곳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탈옥이 불가능한 곳이기도 했던 알카트라즈 그리고 관광지로 활용을 하면서도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 관광지로 지금까지 활용을 하고 있었다는 곳이 알카트라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폐쇄하게 된 이유는 1960년대 들어서면서 대형 범죄 조직들이 힘을 잃어서 도심 인근 교정시설의 필요성이 예전보다 줄어들게 되었고요. 또 처벌보다는 교화를 주장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폐쇄가 되게 됐습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 부담이 커진 것도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알카트라즈는 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기나 식수, 연료, 식자재 등의 모든 물자가 본토에서 수송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연방교도소보다 3배 이상인 100만 달러가 해마다 소요됐던 비용의 부분도 있었고 또 오래된 탓에 보수 비용이 당시의 금액으로 수백만 달러로 추산되면서 재건보다는 그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게 알카트라즈의 폐쇄 이유가 되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카트라즈라는 곳을 지금까지 50년 넘게 관광지로 활용을 하다가 지금 와서 이 시점에 다시금 연방교도소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부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기술적 그리고 법적인 난제가 적지 않다는 것을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죠. 본토와 1마일 넘게 떨어져 있고 수도와 전기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매달 100만 갤런 이상의 물을 실어 나르던 시절처럼 지금도 그 다시 하게 되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곳이 알카트라즈 감옥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현대에 와서는 장애인법이라는 ADA 기준으로서 건물이 다시금 리모델이 돼야 되고 또 환경 규제 연방 교도소의 기준도 맞춰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샌프란시스코 지역 정치권에서 극심한 반대가 지금 있다는 점입니다.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의 경우도 트럼프가 내놓은 것 중에 가장 어리석은 아이디어라고 일축을 했고 또 게빈 뉴섬 주지사 역시 정치적인 눈속임이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팸 본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lcatraz could hold the worst of the worst. It could hold middle-class violent prisoners. It could hold illegal aliens. It could hold anything. This is a terrific facility, needs a lot of work, but no one has been known to escape from Alcatraz and survive. 이곳은 폭력범죄자, 연방중범죄자, 불법 체류자들을 수감할 수 있는 상징적이고도 강력한 시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범죄자 추방, 국경 안보 강화, 그리고 사면 없는 처벌의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진짜로 알카트라즈가 다시 문을 열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그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방문은 사전조사 수준이고 본디 장관과 버검 장관이 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탐방은 아니죠. 그 행보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범죄에 관용이 없다. 그리고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넘어서서 구조와 권한, 실행 가능성까지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알카트라즈 교도소 재가동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고 여기에 법무부와 내무부 장관이 동행하면서 직접 현장 점검까지 한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지 안에서는 법과 질서의 상징을 되살린다. 현실적인 과제는 크지만 보수층의 결집,
또 강경 기조 강화의 전략으로서 효과적인 모습으로 활용하고 있는 알카트라즈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더 락은 다시 죄수주를 맞이할까요? 아니면 다시 관광지로 남게 될까요? 확실한 건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상징이 아닌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 Make America Safe Again 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미국 시사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